엑셀 총정리로 7월 B형 문제 가져왔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은 엑셀 다 여셨으니까 이제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시트 탭 더하기 눌러서 시트 2개 추가할게요. 했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트 2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시트가 3개가 다 선택이 돼서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고 위에 상단에 보면 그룹이라는 글씨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A열에 대한 열너비를 1로 하라고 답안 작성 요령에 써져 있기 때문에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고 1 써줍니다. 그리고 확인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1작업의 시트의 모든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 가운데 맞춤도 고정이에요. 그래서 A랑 1번 사이 요거 삼각형 클릭해서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바꿔줍니다. 손으로 쓰실 거면 엔터 치셔야 돼요. 굴림 11포인트 맞춤 그룹의 가운데 맞춤까지. 가운데 맞춤은 2개인데 둘 다 누르셔야 되고 위에 건 눌려 있으니까 아래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시트 탭에 시트 3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 쓰시고 엔터. 시트 2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쓰고 엔터. 시트 1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쓰고 엔터 해줄게요. F13, 14 블럭 잡아놓은 거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서식 클릭, 그 다음에 위에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위, 대각선 아래 클릭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얼추 표 테두리는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안에다가 내용 쓰시면 돼요. 써주실까요? 다 못 쓰셨죠? 그만 쓰시고 그만 쓰세요. 자, 그러면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작성하고 나면 저장을 하시는데, 자, 위에 상단에 메뉴 파일 클릭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해줄게요.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서 딱 저장하는 거지만 오늘은 그 선생님 폴더, 선생님은 없죠? 그냥 저장하세요. 자, 다른 분들은 선생님들만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에 통합문서라고 써져 있는 거 지우시고 2024-0829 0829 빼기 본인 성함 써줄게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7월 B형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다 되셨다면 아래쪽에 저장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저희 요거 선생님들은 이제 덜 쓰신 분들은 끄시고 카카오톡 로그인 해주세요.
됐어요? 덜 쓰신 분들은 카카오톡 로그인 좀 해주세요. 했나요? 지금 보내드린 거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입력한 거 다 열어 놓으셨죠? 숫자 오른쪽 정렬이랑 그리고 쉼표 스타일 먼저 넣을게요. 자, F5부터 FH12까지 블럭을 잡고 위에 상단의 메뉴 홈에서 맞춤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이 클릭을 하고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숫자 오른쪽 정렬과 쉼표 스타일 들어가죠. 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 서식 넣을 때 가운데 정렬이 되기 때문에 꼭 오른쪽 정렬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색깔부터 채울까요? B4부터 J4까지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글꼴에서 채우기 색 이용해서 표준색에 주황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2번, 3번에 앞에서 블럭을 잡아주고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행 높이 클릭합니다. 행의 높이를 25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을 꺼내줄 건데 도형의 종류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제목, 도형, 사다리꼴,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3기 주방기기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저는 도형이 여기 써져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세 번째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얘는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면 사다리꼴이라고 있고 이 사다리꼴 클릭해서 B부터 G3까지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크기가 너무 작게 그려지거나 크게 그려지셨으면 크기 조절점 가지고 크기 조절해 주시면 돼요. G열 거의 끝까지네요. 자, 그 다음에 오프셋 오른쪽을 넣을 거거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요 안에다가 3기 주방기기 판매 현황 글씨 써주고 글자 없는 부분에 한번 클릭할게요.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 넣어주고 가운데 채우기색 뭘 빼먹었나 했네. 글자 크기 24포인트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글자색 검정 가운데 맞춤 둘 다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파일 누르고 저장을 한번 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미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일 셀에다가 우리는 결제란을 할 건데 이미일 셀을 그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다 그려놓으면 옆에 있는 행과 열의 그 영향이 가서 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그려야 되는 게 두 줄의 네 칸인데 남은 칸이 세 줄에 세 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자, 두 줄의 네 칸의 블럭을 잡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두 칸의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줄게요. 그 다음에 결 쓰고 Alt 엔터 재 쓰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담당, 팀장, 본부장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결제란을 클릭을 하면 위에 상단에 열 머리글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깔이 들어오는데 그거의 오른쪽 부분에 마우스 올려놓고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담당 아래쪽에 클릭을 하고 왼쪽에 행번호 숫자 아래다가 클릭을 하고 이렇게 아래다가 드래그해서 행높이를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A16부터 O17까지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복사, H1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글씨에 올려놓으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 있어요.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블럭을 잡고 복사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한 뒤 그리고 창 뜨면 확인 누르고 H1셀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저게 불이 꺼져 있어서 안 돼가지고 요걸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제란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블럭을 잡은 뒤 삭제 확인 눌러서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B사부터 J사,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요거는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제품명 CO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H14는 제품명 오른쪽에 여기 셀이에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메뉴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림으로 눌러주시면 창 바로 떠요. 자, 그 다음에 제한 대상에 모든 값이 들어있는데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원본 아래다가 클릭을 하고 CO 부터 C12를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간데 오른쪽에 다음처럼 화살표가 생겨요. 요거 클릭하고 블링 앞접시를 선택을 해줘요. 자, 그 다음 거 문제 풀어볼게요.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래요. G5부터 G12는 판매 수량입니다. 다음 부분의 범위를 잡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하고요. 왼쪽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입력란 부분에 샵콤마 샵샵0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샵콤마 샵샵0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위에 형식에 샵콤마 샵샵0이 생기거든요. 요 0 뒤에다가 클릭을 해서 한글로 개라고 써주세요. 이때 정석대로 하려면 쌍따옴표 개, 쌍따옴표 닫아주는 건데 자동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영어일 경우에는 무조건 양옆에 쌍따옴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영어일 경우. 네. 그 다음에 F5부터 F12까지 이름 정의해 줄 거예요. F5부터 F12까지 범위 잡고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을 한 뒤 이름 상자 뭘로 해달래요? 제품 가격으로 이름 정의해 달래요. 그래서 제품 가격 쓰고 엔터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00점이고요. 자, 7번 문제 풀어서 20점을 좀 받아가 봅시다. 7번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20 이하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판매 수량의 값이 20보다 작거나 크면 B5부터 H12 또는 J12까지 글자색 파란과 굵게를 넣어달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BO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줍니다. 그 다음 홈으로 가서 가운데 오른쪽 편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 클릭. 자, 그리고 아래서 세 번째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을 클릭하고 규칙 설명 편집에 다음 수식 참인값에다가 규칙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 규칙이 뭐죠? 판매 수량이 20이야. 이때 식은 비교값을 한 번에 하나씩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수량 전체를 잡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셀인 G5셀만 판매 수량 값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래서 G5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절대참조로 G5가 들어가요. 근데 요 값만 계산할 게 아니고 그 다음 행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F4를 2번 눌러서 절대참조를 혼합참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G열의 달러값 5번행 앞에는 달러값이 안 붙어요. 이 상태를 만들어주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20을 써줍니다. 자, 그럼 규칙까지 입력을 했어요. 이제 규칙을 서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서식 클릭하고 붉게 그 다음에 파랑 넣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확인 눌렀을 때 판매 수량에 20개 이하인 거 이거 18개고 19개라서 요 놈들만 파란색 글씨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블럭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잡으면 오류 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했다면 120점이고요. 파일 누르고 저장 한번 눌러줄게요. 자, 선생님 지금 요거 못 따라오신 분은 제가 파일을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여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선생님. 그런 걸 제가 뭐라 하나요? 선생님 지금 파일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여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문제부터 풀 거예요. 맨 뒤로 넘어갑니다. 자, 차트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면 가로축에 들어가져 있는 게 찜냄비 통삼중 찜솥이에요. 이게 제품명 부분이죠. 그래서 C4부터 C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를 보니까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래프를 제품 가격과 판매 수량을 가지고 그렸네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 가격 F4부터 F12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G4부터 G12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을 클릭하고 중간에 추천 차트 클릭 그리고 모든 차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콤보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창이 바뀌는데요. 자, 차트의 종류는 그 범례를 보고 파악하시면 돼요. 제품 가격은 지금 차트 종류가 뭐죠?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판매 수량은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그래서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해서 꺾은 선형에서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넣어줍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꺾은 선형이고 점이 있으면 그 점이 표식이라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율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축이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다는 거는 보조축이 있다는 건데 60개, 40개, 20개 써져 있는 건 판매 수량에 대한 값이겠죠? 자,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무조건 보조축이다 라고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보조축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차트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만들어진 차트는 제 4작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맨 오른쪽 끝에 차트 이동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차트 이동이라는 창이 뜨고 여기에서 새 시트 클릭해줍니다. 차트 1이라고 영어로 나오면 제 4작업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1작업 앞쪽에 4작업이라는 차트가 생기고요. 요거를 뒤로 드래그해서 일단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지금 살펴보면 우리는 불링 앞접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찜 냄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차트 필터를 클릭을 해서 불링 앞접시의 체크를 풀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이거 꼭 2개 나오거든요. 찜 냄비 있고 매화인가요? 매화 꽃접시도 없으니까 요 매화 꽃접시도 체크 풀어줄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적용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그래프가 그려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깔때기 그림 다시 눌러주면 반대로 풀려요. 자, 이제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맨 앞에서 2번째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할게요. 1번, 2번 조건까지 끝났고 1번, 2번, 3번 조건까지 끝났고 4번의 조건이 레이아웃 3번을 넣어달래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 클릭해서 앞에서 3번째 거 레이아웃 3번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1번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요거를 해줄게요. 근데 이제 스타일 1번은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클릭을 안 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를 넣어달래요.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홈으로 갑니다. 그리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줄게요. 굴림을 쓰실 거면 손으로 엔터 치셔요. 손으로 쓰실 거면 엔터 치셔야 됩니다. 굴림.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넣어줍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도, 숫자도, 범례도 싹 글꼴이 바뀌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넣을 거예요. 색깔은 모두 다 그쵸, 서식에 들어가서 한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 맨 아래 질감, 그리고 파랑 박엽지 눌러줍니다. 선생님 일전에도 제가 시험 문제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중에 나온다 그랬죠? 그 라인에 있고 얘가 파랑 박엽지, 요 놈이 분홍 박엽지, 마지막에 있는 게 꽃다발입니다. 자,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일은 그림 영역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영역에 클릭을 하고 도형 채우기 가서 흰색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하면 일단 저는 파일을 저장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뒤에 옵션이 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저장을 눌러서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6번 조건 해볼게요.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넣어줄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고 홈으로 가면 굴림은 되어 있어요. 차트 영역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안 써져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몇 포인트로 해달래요? 20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굵게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을 넣을 건데 이게 여기서 넣기도 하는데 이걸로 우리 하지 말고 서식에 가서 합시다. 똑같긴 해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그리고 테두리는 뭘로 넣는다고? 테두리는 뭘로 넣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떤 기능으로 넣냐고. 도형 윤곽선을 가지고 검정색을 넣어줍니다.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으로 넣는 거예요. 검정색을. 자, 그러면은 차트 제목에 흰색 배경과 테두리가 들어가는데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위에만 선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원래 이렇습니다. 자, 제목 뒤에다가 이제 마우스 바짝 대고 클릭. 자, 그 다음에 냄비를 제품 판매 현황 제목 다 써주십니다. 썼나요? 자, 그 다음 7번 서식 판매 수량의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저희가 제품 가격과 판매 수량을 원래 막대 그래프로 들어오면 여기 7번에서 판매 수량 부분을 보조축과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목,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조건은 두 개의 조건이 써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표식이 뭐라 그랬죠? 아니지. 요거 점이 표식이라 그랬죠? 판매 수량의 점이 이게 표식이에요. 이 점에다가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점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러면 오른쪽에 다음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창이 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및 선 클릭합니다. 페인트통, 그러니까 깡통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선이랑 표식이 생기죠. 우리 뭐 바꾸기로 했어요? 표식을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표식을 클릭을 해주고 그럼 아래쪽에 글씨가 하나 생깁니다. 표식 옵션이라고. 이거 표식 옵션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제공에 요 동그라미가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 클릭해서 마른 목골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모양인 마른 목골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모양을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크기를 10으로 바꿔줍니다. 자, 1까지 되었다면 데이터 계열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편수 냄비에 53개라고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자리에. 요게 뭐라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그 53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게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이 데이터 레이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7번에 있는 그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가 그거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표식에다가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요것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됐다 안 됐다를 주변에 있는 크기 조절점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자, 되셨다면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을 클릭,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위에서 네 번째 데이터 레이블, 숫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근데 또 엉뚱한 데 들어가네요. 이러면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지우고 요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클릭하고 한 번 쉬고 한 번 더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지금 제가 어제 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문제가 만약에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됐어요? 이게 방향이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아까처럼 나오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들어가요. 자, 오른쪽이 기본이라서요. 기본 옵션이라 그렇게 들어가고, 방향이 바뀌면 저 요소 추가로 선택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방향을 왼쪽에다 넣어야 돼서 그랬었잖아요. 지울 때는 한 번만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넣으면 싹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는 점을 클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해서 한 번 클릭, 한 템포 쉬고, 한 번 또 클릭, 백스페이스. 한 번 클릭, 한 템포 쉬고가 중요해. 한 번 또 클릭, 백스페이스. 얘가 더블 클릭으로 인식을 하면 옵션 창이 뜨거나 글씨를 수정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클릭하시고 지우셔야 돼요. 아이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넣을게요. 자, 여기 선에다가 대고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아래에서 두 번째 대시, 위에서 네 번째 파선 클릭합니다. 검정색은 원래 할 필요 없지만 파선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검정색으로 하는 이유는 색깔을 안 바꾸면 선생님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서 색깔을 넣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조건 들어갈게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축은 세로축, 가로축, 보조 세로축을 다 말합니다. 일단 여기 선부터 넣을 거기 때문에 세로축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눌러줄게요. 가로축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줘요. 여기까지 딱 끝내줘요, 일단. 그리고 값을 보는 거예요. 최소값, 세로축의 최소값 0 맞죠? 최대값 7만 맞고요. 한 칸 올라가는데 10,000원씩 올라가는 거 맞아요. 자, 가로축은 확인할 필요 없고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 60개네요. 근데 한 칸 위 단위가 올라가는 게 10개씩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몇 개씩 올라가고 있어요?
20개씩 올라가고 있죠. 출력 형태에는. 그래서 요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혹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서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창이 떠요. 떴나요? 자, 그리고 최소값에는 0, 최대값은 60. 출력 형태에 최소값, 최대값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주 단위가 한 칸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거 얼마로? 20으로. 지울 거면 싹 지우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변동합니다. 자, 보존은 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게 보존을 왜 할 필요가 없냐면 표시가 안 돼요. 보존은 애초에. 내가 표시를 해야 표시가 되는 거라 애초에 표시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여기 눈금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요 눈금을 클릭해서 주눈금을 뭘로? 바깥쪽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오늘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축서식의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줍니다. 자, 이제 7번 조건이 끝났고요. 8번 법내,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법내는 여기 아래쪽을 얘기하잖아요. 데이터의 값이 제품 가격 단위원이 두 줄인데 우리 출력 형태는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줄로 나와 있는 경우는 1작업의 작업물도 두 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데이터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 줄로 나올 수 있게.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네 번째 데이터 선택 클릭합니다. 했다면 제품 가격 클릭하시고요. 편집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1작업이라고 써져 있는 거 지워주고 거기에다가 제품 가격 단위원을 입력을 합니다. 이거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거가 뭐냐면 내가 바꿀 자료를 클릭을 안 하는 거. 제품 가격을 바꿔야 되는데 판매 수량을 클릭을 해서 바꾼다든가 아니면 여기 가로 항목 측 네이블에 있는 편집을 클릭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요 앞에 체크박스 푼다든가 셋 중에 하나예요. 아니야 이거 엄청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거 참고로 체크를 풀면 그래프가 우리 여기 깔때기 그림 눌러서 빼놨잖아요. 그것처럼 빠져요. 요 파란색도. 다시 체크하면 해결될 일이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찾아다 체크하면 되죠. 아, 이 체크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응. 자, 그 다음에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넣어줄게요. 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합니다. 앞에서 6번째 도형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2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이쪽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절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다음처럼 빼줄게요. 이거 노란색 모양 조절점 조절할 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감점이에요. 무조건 위에 그 문제의 출력 형태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위에서 나와야 돼요. 꼬리의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에서만 나오시면 돼요. 자, 되셨다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오른쪽에 보면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요거 클릭? 그러면 그림들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색깔 원하는 거 아무거나 클릭합니다. 흰색 배경에 검정 색깔 글씨색 넣고 싶어서 요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하면 글자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썼을 때 안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요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홈으로 가서 선생님, 첫 번째는 두 번째 선택하라고 말씀드리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걸로 해도 되고, 요 놈으로 해도 되고, 요 놈으로 해도 되고, 요 놈으로 해도 되고. 특별이니까 상관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으로 가서 글꼴을 안 바꿀 거지? 최다 판매 먼저 쓸게요. 최다 판매하고 가운데 맞춤 둘 다 눌러줍니다. 이거 글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원래 여기 최다 판매에 써져 있는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예요. 원래가. 저희랑 지금 글꼴 다르잖아요. 글꼴에 대한 감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도 되는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보다 훨씬 긴 글씨에 두 줄짜리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글자가 없어져. 아래게. 그 도형의 그 최다 맑은 고딕의 글꼴보다 굴림의 글꼴이 작아요. 같은 11이라도 작아서 굴림으로 넣으면 보이는데 맑은 고딕으로 넣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작아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글꼴을 바꿔주던가 도형 크기를 더 늘리시던가 해야 돼요. 모양이 좀 다르더라도.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 안 나오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100점 받아갈 수 있고 아까 것까지 문제에서 요거 해보면 220점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C등급이고요. 자,